시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조조정기를 지나서 정상적인 상승 구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조조정기가 길면서 가격 상승 국면으로 가느냐, 그 차이점이지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최근에 제가 문의를 받고 있는 것이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다 내리는 시장이다를 알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의 변화거든요. 사이클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가격의 변동 전에 거래량의 변화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가격의 변화이다. 이러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미세적으로 해야지 가격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정 투자 타이밍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거래량의 변동은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을 설명을 할 때는요, 거래량과 가격, 각 지역의 인벤토리의 매물이 시장에 머물고 있는 기간, 그리고 sell to list price ratio라 그래서 현재 리스팅 프라이스 대비 실질적인 가격은 얼마인가 하는 비율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와 가격의 변동을 알아볼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어요. 화면에서 세로로 있는 축이 가격 축입니다. 가로로 있는 축이 거래량을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매년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읽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거래량은 내려갔는데 가격은 여전히 유지가 되거나 상승하는 국면이다. 이러한 구간을 착시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망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상승하고 가격도 상승한다. 이 구간은 구조적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또 증가한다. 이 구간을 구조 조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회복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은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거래도 줄었고 가격도 내렸다. 침체 구간이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번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착시 상승,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2024년 하반기 때부터 2025년 상반기 때 있었던 시장이었죠. 고금리의 영향으로 거래량은 확실히 줄었죠. 그러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래는 절벽이었으나 하려는 사람들이 고정효과에 묶였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구조였다. 이 시장이 과연 건전한 시장인가? 사실 건전한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망 모드로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러면서 2025년 9월에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내려가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상승 구간으로 옮겨간 것인가,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옮겨간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회복의 절차는요, 착시 상승기에서 구조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정상적인 상승기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의 회복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나왔죠. 그리고 공급 과잉이 돼버렸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거래량도 증가했고 가격도 증가했습니다. 눈으로 봤었을 때는 정상적인 상승 구간이었다. 그런데 서프라랜드 붕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도 줄었고 가격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침체기로 갔었죠. 2012년부터 사이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구조 조정기로 들어갑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침체 구간이었고 2009년,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은 좀 더 내려가는 구간이었지만은 반면에 이제 거래량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조정의 초입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구간인 2012년에 지나면서 서서히 거래량이 더 증가하게 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 14년 아주 완만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이 이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래량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 시장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2025년 6월부터 거래 절벽이었다. 착시 상승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서서히 거래량이 살기 시작했다. 매트릭스를 보세요. 구조조정기에 거래가 상승합니다. 정상 상승기에 거래가 상승합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은 다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정상 상승 구간에서는 가격도 오르죠. 자, 그런데 구조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이 내려가요. 지금의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2026년은요, 구조조정 구간과 정상 상승 구간이 맞물리고 있다. 지역 시장에 따라서 어떤 시장은 정상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고 어떤 지역 시장은 여전히 구조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다.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어느 지역이 구조조정기에 있고 정상 상승기에 있는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 가격이 오르는 국면인가 하락하는 국면인가 아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인벤토리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수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매물이 마켓에 얼마 동안 머무르고 있는가, 그리고 Sell to List Price Ratio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 5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지역이 어느 구간에 있구나 하는 거를 거래량과 가격 매트릭스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가격과 거래량을 보시면은요, 미국 전역에서는요 2024년 2025년 ANAR에서는 3%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만한 상승이죠. 미국 전국을 봤을 때는 거래량은 오히려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이거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은 증가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매물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다. 착시 상승 구간에서 약간의 구조 조정이 되면서 정상 상승으로 가는 구간으로 갔다. 그 다음에 동남부 조지아주, 캐롤라이나주 실질적으로 구조 조정기를 어느 정도 지났다. 이제는 정상 상승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서부 지역 보시면은요, 가격은 내렸어요. 그런데 거래가 반등되고 있다. 여전히 구조 조정기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스틴, 피닉스 공통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공급 과잉이었다. 실질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가열된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한 가격 상승 폭도 컸지만은요, 공급이 과잉되고 고금리 기간 동안에 수요가 축소됨으로써 오히려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선벨트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2024년에서 2025년 비교를 해보면 텍사스주, 플로리다주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매물량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느냐, 그리고 수요가 그러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다 다룬다는 거죠. 가격이 내려갔는데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가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 좋은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구간은 구조 조정 구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런 조정 구간에 있을 경우에는요, 현금 바이어, 저대출 바이어들, 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반등으로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이제는 Sell to List Price Ratio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Realtor.com, Redfin, Zillow, NAR 자료를 통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동북부 지역을 보시면은요, 99.5%에서 100%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실질적인 리스팅 프라이스하고 솔드 프라이스가 거의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협상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거래 가격 구조 매트릭스에서요, 정상 상승 구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남동부 보실까요? 98.5에서 100%다. 요것도 정상 상승기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남서부를 보겠습니다. 98%에서 99.5%다. 이 구간은요, 구조 조정기와 정상 상승기가 공존하고 있다. 중서부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다르다. 그리고 같은 주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초미세 지역에 있는 인벤토리 양과 수요의 수에 따라서 조절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서부 지역 보겠습니다. 96%에서 98%다. 구조 조정 구간에 있다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일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서부 지역 보겠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구조 조정 구간입니다. 97%에서 99%를 유지하고 있다.
있다. 그런데 리스팅 프라이스하고 실질적으로 팔리는 가격이 많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켓에 얼마 정도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Days on Market이라 그래서 D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평균 60일에서 80일 정도 시장에 머물고 있었다. 여기에서 따져보셔야 되는 것은요, 마켓에 매물이 머무르는 기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상 상승 구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마켓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또는 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여전히 구조 조정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디엄 셀즈 프라이스를 보시면은요, 레드핀에서는 2025년 11월 기준으로 43만 3천원으로 나와 있고요. NAR에서는 10월 기준 41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점은 NAR은 10월 기준이고요. 기존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41만 5천원이 나온 거고요. 레드핀은 기존 주택과 새 집을 합쳐서 나온 43만 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가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쓰냐면요, 가격이 상승으로 가느냐, 유지를 하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입니다. 미국 전체적인 인벤토리 양은 4.2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밸런스드 마켓이라고 정의를 할 때에는요, 그 기준치가 6개월치의 인벤토리 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6개월이 일단은 넘어가면은 매수사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단은 4개월치가 못 되는 인벤토리 양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매도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4.2%로 갔습니다. 즉 이 말은 균형 잡힌 시장으로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시거나 가격을 조정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거래량의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느냐,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도 같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구조 조정 구간에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정상 상승 구간에 있는 시장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은 멈춘 시장이었다, 2026년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 시장이 되겠다, 그 말은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정상적인 상승 구간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구조 조정기라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따 시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조 조정기를 짧게 지나서 정상적인 상승 구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조 조정기가 어느 정도 길면서 가격 상승 국면으로 가느냐, 그 차이점이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요, 착시 상승 시장에서 비롯되죠. 그 다음에 구조 조정 구간을 지나고 정상 상승 구간으로 지납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회복의 단계로 가는 과정인 거고요. 비정상적인 단계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겪었던 침체 구간을 통과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는요, 2008년도에 겪었던 그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때는요, 붕괴된 시스템을 청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요, 지금은 고금리 환경이 지연됨으로써 오는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장이고, 고금리 기간 동안에 관망했던 사람들이 시장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고, 시장은 멈췄지만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2026년은요, 시장 자체가 회복 국면으로 바뀐다는 방향 자체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시장을 여전히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부분을 살피시기보다는 거래량이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가,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읽으시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그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